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상했습니다. 16년 만에 기준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중단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한인 유학생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연결된 비자 문제 등 현지 학생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애틀랜타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진찰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 중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UC 데이비스에서 이틀에 한 번씩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용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아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징후범죄 핫라인과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올해 금리는 인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존 전망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인데요.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유는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기자회견 첫 질문도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냐는 것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답은 동결에 관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추후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committee will take into account the cumulativ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the lags with which monetary policy affects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연준 성명서에 추가 긴축 정책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빠졌고 이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회적으로 긴축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쯤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은행 사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극심한 은행 스트레스는 해결됐다면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에 선을 긋는 파월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올해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감원이 발표되고 노동시장도 줄어들면서 취업시장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특히 현지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더 높아진 취업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졸자 실업률은 4.6%로 1년 3개월 만에 2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 대기업들은 잇따른 대량 인력 감원을 발표했고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5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사학위 학생들만 200만 명인 가운데 특히 현지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더욱 암울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 진짜 많이 넣었던 친구는 한 100개, 150개 넣었던 친구들도 있고 그중에 한 10군데 오면 감사한 거 아닐까요? 학생 비자 신분인 한인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OPT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간이 한정된 OPT 비자 학생들은 비자 만료 이후 회사로부터 추가 비자 스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쉽지가 않다는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일단 비자를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애초에 적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회사 입장이어도 이미 훌륭한 현지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비자까지 줘가면서 유학생을 뽑을 이유가 매우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기업들이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것보단 신분이 확실한 학생들의 채용을 선호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유학 4년 이상 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취업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목표이자 꿈을 쫓아서 이제 사실은 미국으로 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떤 비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좀 이렇게 비자를 한 번도 안 해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다 할지라도 이 수속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OPT 기간을 이제 다 쓰고 또 학생 비자로 이제 연장을 해서 있는 분도 계시고. 이 때문에 한인 유학생들은 취업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미국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미국 기업들이 올해에만 직원 수십만 명을 해고한 가운데 또 한 차례 대규모 인력 감원을 예고했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미국 취업문에 한인 유학생들의 고민과 불안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정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병원에서 오늘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총기로 무장한 채 도주하다 조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애틀랜타 도심에는 한때 실내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뒤이어 장갑차까지 등장하고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애틀랜타 도심에 위치한 노스사이드 병원 미드타운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The shooting did occur inside the waiting room of that medical facility, where 5 individuals were shot. Unfortunately, a 39-year-old female has lost her life, and of those that are injured is a 71-year-old female, a 56-year-old female, a 39-year-old female, and then a 25-year-old female.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24살 남성 데이온 패터슨으로 병원 대기실에서 진찰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이후 용의자는 병원에서 빠져나와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캅 카운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We are able to bring this suspect into custody without further harm. He will be charged and stand trial for his crimes.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고 특히 총기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살해범이 도주했을 당시 공포가 확산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한때 실내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It's very scary, and it's sad. It continuously happens, I saw a few people leaving in ambulances heading to Grady, so that was what we saw. We were asked to. An officer came into the restaurant and asked us to stay put until they located him, and then they just now let us leave. So I think the situation's under control now.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애도하고 또 한 번 더 강력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평소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UC 데이비스에서 지난주부터 3건의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아직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아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경찰국에 따르면 첫 사건은 지난 목요일 데이비스 센트럴파크에서 50대 데이비드 브로가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후 캠퍼스 북쪽으로 1마일 떨어진 또 다른 공원에서 UC 데이비스 재학생으로 알려진 20세 카림 아부 나즘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지난 월요일은 캠퍼스 근처의 노숙자 캠프에서 64세 여성이 흉기에 여러 번 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t night, that's for sure. Like as soon as the sun goes down, I don't want to leave. Even in the day, like I don't want to walk alone by myself. We've redeployed all of our resources. Basically, we've moved all of the patrol forces into 12-hour shifts. 경찰은 이틀에 한 번씩 발생한 3건의 용의자가 동일한 연쇄범으로 보고 이 용의자가 피부가 하얗고 곱슬머리에 5피트 6인치가량의 마른 체격을 갖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용의자가 검거될 때까지 캠퍼스와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캘리포니아주가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증오범죄 핫라인과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권국에 따르면 15개 이상의 언어로 증오범죄에 대한 긴급 비상 상황과 신고가 가능한 캘리포니아 헤이트 핫라인이 출시됐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어가 가능한 인권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어 증오범죄 사건을 겪었거나 목격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털에서도 언제든지 증오범죄 대처 방식이나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인권국은 증오범죄로 인한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면 바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한미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동원한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어느 때보다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자매 도시인 LA와 부산의 오케스트라 협연 등 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공간의 인력 부족과 구조적인 문제로 모든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통해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는 2025년까지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 휴대전화가 있으면 휴대전화로 자기 인증을 하고 이 다른 여러 가지 증명서들 발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IT를 통해서 여권 번호만으로 그 자기를 인증해서 주민번호가 있으신 경우입니다. 인증을 해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2025년까지 IT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으로도 영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든지. 이외에도 영사관 측은 한인 노숙자들의 한국 이송 등 구제 방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확산과 범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절도 범죄나 강도 등 지역 치안에 대한 한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역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월요일 LA 카운티 지칼 구역내의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용기와 식기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LA 지역사회 수로의 폐기물과 쓰레기를 줄이고 동시에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 업소에서 이를 어기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00, 연간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이 조치는 향후 2년에 걸쳐 여러 공급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며
푸드트럭은 오는 11월 1일부터 그리고 파머스 마켓과 임시 식품업소들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LA 카운티와 달리 LA 시정부 관할 지역에서는 일회용품 용기 사용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곧 시정부도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대부민 의원이 어젯밤 10시쯤 주의사당 인근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주행을 하다 경찰이 발견해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부민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적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검문을 받기 전 신호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부민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세크라멘토 카운티 유치장에 수감된 후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민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리고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현재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 중인 대부민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마라톤이 LA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이민 선조들이 지난 1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끌어 한인 사회를 일궈온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0일 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마라톤은 안전을 고려해 LA 경찰국과 공원관리국 등 시당국과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그 한인 단체가 그 시나 정부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인들 그리고 한인 그 이민 역사를 셀러브레이트하는 행사를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그 LA City 래켄 파크의 제너럴 매니저가 한인이 된 것처럼 요번에 처음으로 시 정부와 저희 LA 한인회가 같이 우리 이번 마라톤 코스는 LA 한인타운과 산페드로에 위치한 우정의 종각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달리게 됩니다. 마라톤은 유소년 팀과 실버 팀, 타인종 팀, 휠체어 팀 등으로 나뉘며 나이와 국적, 장애 유무 등 차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단을 선출하고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제47대 회장 선거를 개최하고 앞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봉현 현 이사장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이사장은 협력과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인 상공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 회장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들을 계승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김경연 현 이사가 수석 부회장으로 김재항, 김진아 현 이사가 차기 부회장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제47대 LA 한인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단은 오는 16일 공식 인준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 드론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부인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 공격과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 저녁 모스크바 크렘린궁. 무인기가 지붕으로 날아들더니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터져버립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무인기 2대가 푸틴 대통령을 노린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을 러시아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인 테러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때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특히 이번 공격이 해외 사절도 참석할 예정인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무인기 공격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Україна, ще раз підкреслюю, точно не має в якості цілі атаку дронами по Кремлю.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석유 저장 시설과 화물 열차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고 양국의 긴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태가 확전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신 라면.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을 찾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힐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당시 두 정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고통을 줬으며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이번 방안 중에 반성이나 사죄 등의 표현이 포함된 진전된 태도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여론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곤경에 빠진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윤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칼럼을 실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정치 리스크를 지고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며 기시다 총리를 나무랐습니다. 일본의 여러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대통령을 걱정하는 건 매우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연 이 같은 여론에 호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공천에 대한 말을 나누지 않았다며 녹취 유출과 언론 보도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신청한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연단에선 단호한 입장으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본인의 발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음에도 거듭 대통령실과의 연관만 부인할 뿐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규정한 뒤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태영호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악의성 보도와 억측, 가짜 뉴스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태 의원 개인의 일탈로 규정지은 국민의힘은 발언 녹취와 언론 유출 과정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부에서 내기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녹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법률적으로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형사고발에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3주 만입니다. 두 의원은 당과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체 조사 등 당 차원의 조치는 유보적이었는데 여론이 점차 악화되면서 당 지도부가 직접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정되겠죠. 하지만 이어진 의총에서 당 쇄신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절박하고 중대하게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며 이번 탈당으로 대응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관련자가 추가로 나올 때에도 이런 엄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두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사건이 끝났다거나 어려움을 넘겼다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시즌2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한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교회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JMS 2인자 정조은과 조력자 7명을 기소하고 범죄 현장이었던 침실 공간도 공개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빛이 퍼지는 듯한 금장식이 화려하게 붙어있는 침대. 대리석 바닥으로 돼 있는 한옥 내부에는 각종 수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청기화라고 불렸던 금산 JMS 수련원 내부입니다. 이 침실과 거실에서 정명석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으로 자신을 보낸 사람이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넌 옆에서 자고 그렇게 선생님을 지키라 이렇게 시켰어요, 저를. 정조은은 미모의 여신도들만 모아놓은 별도 조직인 신앙스타를 관리하며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국내외 수백 개 JMS 교회에서
키, 몸무게, 몸치수를 적은 여신도 프로필을 전달받은 뒤 조직 내 주요 간부들이 선발과 관리를 담당했고 수행비서들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 체계까지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쇠뇌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정조은과 민원국장 정모 씨를 준유사 강간과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교단 핵심 간부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조은과 나머지 간부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에서 한 10대 소년이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8명과 경비원 등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르비아 현지 시간으로 3일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학교에 다니는 13살 소년이 아버지의 총을 학교에 가져와 경비원을 쏜 뒤 복도에 있던 여학생 3명을 살해했습니다. 이후엔 가까운 교실로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요. 범행 뒤엔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소년은 권총 2자루와 휘발유 폭탄 등 무기류를 갖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한 달 전부터 작성한 살인명부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인데요. 이번 총격으로 사망자 9명 외에 부상자도 7명 발생했는데 일부는 생명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에서 전통 제복을 입은 군악대가 행진을 합니다. 이어 황금마차가 등장하고 기마병들도 행렬에 동참합니다. 내일 모레죠.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데요. 마차 행렬 예행 연습을 위해 런던에서 자정을 간 넘긴 시간에 군인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전엔 찰스 3세 부부와 장손 윌리엄 왕세자 부부 등 왕실 가족들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인 배우를 캐스팅해 논란이 된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가 이달 개봉하는데요. 주인공 에리얼을 본떠 만든 인형이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인형 부문 판매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리얼 인형은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배우 할리 베일리의 눈썹 위에 점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가격을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정판이어서 북미 기준 개봉일 26일이 가까워지면 매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폭우 때문에 최소 12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이 크게 부서져 뼈대를 드러냈고 산 곳곳은 비 때문에 움푹 패였습니다. 피해가 난 곳은 르완다 서부 지역인데요.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가 컸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택 상당수가 부서졌고요. 사망자는 127명에서 더 늘 것으로 보이고 부상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조사한 결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담배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외로움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건강에 영향을 미쳐 조기 사망 가능성을 29%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인 절반가량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외로움을 비만이나 약물 중독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죠. 이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와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여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서는 학생의 얼굴을 발로 차기도 하는데요.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여러 차례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지켜보던 다른 학생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쳐다보는데요. 지난 주말 충남 태안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폭행당한 학생은 코와 눈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확산됐는데요. 경찰은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 가해자는 촉법 소년은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등 분노한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말, 바로 노키즈존인데요. 제주에서 이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인터넷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에 노키즈존 운영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자기 가게에서 하겠다는데 왜 강제하냐,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고요. 반대로 노키즈존 운영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아이가 있다는 게 죄도 아닌데 명백한 차별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매너 없는 사람의 출입을 막는 노매너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네요. 이번 주 어린이날과 오는 부처님 오신 날 모두 사흘간의 연휴로 즐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또다시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 소식 이후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반복되는 사흘 대참사라는 제목의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사진을 보면 대체 공휴일 지정 기사와 한 누리꾼의 댓글이 담겼는데요. 이 누리꾼은 사흘이 아니고 3일 아니냐면서 5월 27일에서 29일까지면 27일, 28일, 29일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라고 썼습니다.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썼냐? 사흘은 4일을 뜻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며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광복절을 낀 사흘의 연휴가 생기자 일부 누리꾼이 사흘을 4일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최근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잘 이해 못하는 누리꾼들이 있어서 문해력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 도로 위 경찰관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량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미끄러집니다. 돌진해오는 차를 발견한 경찰관은 서둘러 몸을 움직여 피하지만 차량이 현장을 순식간에 덮치고 맙니다. 정말 큰 대형 사고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경찰관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는데요.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수십 센티미터의 작은 공간이 생겼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경찰관의 몸이 이 공간에 들어가면서 큰 부상을 피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맹수의 왕 호랑이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코끼리 떼가 길을 지나가자 납작 엎드려 길을 터주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찍혔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 호랑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길을 걷다 오른쪽을 흘끔 보고는 재빨리 길가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덩치 큰 코끼리가 풀숲 사이에서 나타나는데요. 선두 코끼리 뒤로 덩치가 작은 코끼리가 길을 건넜지만 호랑이는 이때도 꼼짝하지 않은 채 움직일 엄두를 못 냅니다. 뒤에 훨씬 큰 덩치의 코끼리가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 마리의 코끼리가 길을 건너는 동안 쥐죽은 듯 엎드려 있던 호랑이 이제 다 갔나 보다 하고 일어났는데 뒤늦게 오던 네 번째 코끼리가 와서 위협하자 그대로 줄행랑을 치네요. 누리꾼들 맹수의 왕 호랑이의 굴욕이라는 재미있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초콜릿 색깔의 한 흉상, 자세히 보니 이번 주말 영국에서 대관식을 앞둔 찰스 3세 같은데요. 주름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섬세합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한 초콜릿 회사에서 초콜릿으로 만들었다는데요. 4주 동안 14리터, 개수로는 2,800개가 넘는 초콜릿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또 다른 초콜릿 회사는 대관식 왕관도 만들었습니다.
영국 국왕의 얼굴인데 과연 저 초콜릿을 먹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먹지는 않고 전시용으로만 쓴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